8번째 이야기.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지도하기. 우리 반에 도움반 아이가 있다. 지능이 낮은 아이로 공부면이든 일상생활면이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이다. 그런데 그 도움반 아이가 어떤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시하는 말투와 태도를 취하는 남학생이 있다. 대부분의 우리 반 아이들은 그 도움반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그냥 큰 문제가 아니면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말이다. 도움반 아이에게 함부로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친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봐라. 그리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너처럼 그렇게 하면 그 친구 기분이 어떻겠니? 라고 해도 마치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였다. 그러다 한 번은 도움반 아이가 동아리 활동 시간에 만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점심시간에 몇몇 아이들 급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이거 함께 가지고 놀 사람 있니? 하면서 조금은 시끄럽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역시나 그 아이가 도움반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항상 도움반 친구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듯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영수야? 진수가 그냥 같이 가지고 놀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니? 왜 진수의 행동에 항상 기분 나빠하는지 선생님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니? 그제서야 진수와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는데 진수가 태권도장에서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짜증이 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수가 무슨 행동만 해도 화가 난다는 것이다. 아, 그랬구나. 근데 진수는 수업 시간에 도움반을 가서 공부 도움을 받아야 하듯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란다. 진수가 혹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화를 내지 말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은 알아듣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 아이를 이렇게만 지도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는 특별히 그 아이의 행동에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사실 그 화가 많은 아이는 우리 반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이다. 그리고 반에서 자기랑 맞는 친구 한두 명 빼고는 친구도 거의 없다. 존재감이 별로 없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도움반 친구 앞에서만 유독 그러는 것이다. 멘토 선생님이 그 아이는 도움반 아이에게 자신의 강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하셨다. 과거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너와 같이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었던 시대였단다. 만약 영수가 전쟁이 많았던 옛날 시대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장군이 되었을 거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 약한 사람을 보호해줘야지 강하게 행동하면 안 된단다. 사람은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었다. 뭔가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하지만 한 번에 좋아질 수는 없는 법. 그 아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면 된다. 영수야, 지금 징기스칸 시대의 성격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이다. 사실 아이들은 무섭게 혼내는 것보다 가끔은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할 때 더 잘 들을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던 중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교실에서 도움반 아이하고 그 아이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 반 독서 시간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일단 둘 다 불러서 왜 우리 반 전체 시간을 방해를 하며 싸우고 있냐면서 혼을 냈다. 이번에는 정말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복도로 불러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영수야, 우리 반에 너처럼 진수랑 싸우는 친구가 있니? 그래서 둘이 이렇게 복도에 불려 나와서 야단 맞는 친구가 있니? 도움이 필요한 진수를 다들 도와주려 하는데 너는 왜 진수랑 맞짱 뜨려고 하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니? 그리고 진수한테 함부로 말하고 놀리는데 너 우리 반 회장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아님 우리 반 민혁이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놀릴 수 있겠니? 참고로 민혁이라는 학생은 우리 반에서 제일 힘이 센 남자아이이다. 왜 강한 친구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진수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거니? 이렇게 그 아이가 잘못한 정확한 곳을 찌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었다. 전에는 대꾸도 잘하곤 했는데 말이다. 도수가 찼단 말이 이 상황인 듯 싶었다. 도수가 차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내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찌르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 뒤 전처럼 도움반 친구 진수나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이 좀 줄어든 것 같았다.
특히 자기 기분이 좋을 때나 칭찬받았을 때는 어찌나 얌전하게 구는지. 평소 다른 남학생이랑 어울리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는데 그날은 우리 반 회장과 몇몇 남자아이들하고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 것이었다. 나도 그런 모습이 좀 낯설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회장이 선생님, 영수가 전보다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전에는 내가 설명을 했으면 단번에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면 화가 나곤 했었다.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번에 좋아질 거라 기대를 버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언급해주고 또 언급해주고 하다 보면 더욱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든다. 다음은 멘토 선생님의 도움말입니다. 육하원칙과 3단 논법, 그리고 때와 장소, 목적에 따른 지도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죠. 바로 그것이 논술입니다. 생활 지도를 논술적으로 하면 굳이 논술이란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실천은 없는 사교육에 의한 논술 교육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위와 같은 교육을 함으로 방통한 어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직관까지 갖게 되면 신통방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교육은 신통방통한 사람으로 만드는 인성교육입니다.